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로타리라는 조직의 운영 방식입니다. 저희에게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저도 처음 자료를 딱 봤을 땐 좀 헷갈렸어요. 조직도가 꼭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상하 관계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죠. 하하,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클럽의 상급 기관인가? 국제 로타리가 모든 걸 명령하는 본사 같은 곳인가? 이런 질문들 왜 보내주셨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회사나 군대 같은 조직은 전부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니까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로타리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 헷갈림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핵심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 로타리는 상하 관계의 위계 구조가 아니라 역할에 따라 묶여있는 묶음의 구조라는 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 묶음의 구조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헷갈림을 푸는 열쇠가 바로 자료에 나온 세 가지 큰 축, 즉 로타리 클럽, 국제 로타리, 그리고 로타리 재단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요? 네, 이 셋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각자 다른 전문 분야를 맡은 동업자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쉽게 다가올 겁니다. 동업자 관계라, 그거 재미있는 비유네요. 좋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 가장 기본 단위부터 풀어보죠. 자료를 보면 로타리의 심장은 개별 로타리 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로타리 회원이라고 하면 바로 이 동네에 있는 특정 클럽에 소속된 회원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국가로 치면 국민에 해당하는 존재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듯 로타리의 모든 힘과 활동은 개별 클럽에서 나옵니다. 각 클럽은 법인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예요. 자율적으로요? 네, 어떤 봉사를 할지, 회비는 얼마로 할지, 회장은 누가 할지 모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집니다. 아주 강력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클럽이 그렇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면 굳이 그 위에 다른 조직들이 필요하긴 한가요?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클럽들이 각자 알아서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현재 전 세계의 로타리 클럽이 3만 6천 개가 넘고 회원은 120만 명에 달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이 수많은 클럽들이 아무런 연결 없이 각자 활동한다면 어떨까요? 작은 냇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 앞에서 무력해지겠죠. 그렇죠. 소아마비 퇴치 같은 전 지구적인 프로젝트는 개별 클럽 몇 개가 힘을 합친다고 해결될 스케일이 아니니까요. 시너지를 내기 위한 연결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로타리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어떤 클럽은 환경보호에만 집중하고 다른 클럽은 전혀 다른 활동을 한다면 외부에서 볼 때 로타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하고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과 협력, 그리고 정체성 유지를 위해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진 겁니다. 바로 그 묶어주기라는 아이디어에서 지구와 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자료를 보면 그렇게 흩어져 있는 클럽들을 행정과 협력의 편의를 위해 묶어놓은 단위가 지구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건 상급 기관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조편성 같은 거네요. 학창 시절에 반이 너무 많으면 1반부터 5반까지는 청팀, 6반부터 10반까지는 100팀으로 나누는 것처럼요. 하하, 그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군림하는 상사가 아니라 같은 팀의 조장 같은 역할이죠. 클럽 수가 너무 많아서 국제 로타리라는 중앙기구와 일일이 소통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50에서 60개 정도의 클럽을 묶어서 하나의 지구라는 행정 단위를 만든 겁니다. 지구의 대표인 총재는 클럽들을 격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제 로타리의 소식을 전달하는 등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수행하지 클럽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편성이 한 단계 더 있는 거군요. 여러 지구들을 다시 묶어놓은 단위가 바로 존이라고요. 맞습니다.
자료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니 더 와닿는데요. 전 세계가 총 34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은 그중 11존과 12존, 2개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안에는 총 19개의 지구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숫자만 봐도 이건 권력 구조가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조는 더 큰 단위의 교육이나 국제적인 대표를 선출할 때 의미를 갖는 묶음입니다. 클럽에서 지구로 존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점점 더 큰 단위로 묶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국제 로타리 이름만 들으면 이건 그냥 본사잖아요. 삼성전자 본사, 구글 본사처럼요.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하는 최고 권력기관 아닌가요?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오해를 푸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의 회원은 120만 명의 개인 회원이 아닙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3만 6천여 개의 로타리 클럽들이 바로 국제 로타리의 회원입니다. 아, 잠시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국제 로타리는 개인 회원들이 아니라 클럽이라는 단체들이 가입해서 만든 일종의 협회나 연합체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주가 개인인 회사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유엔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유엔의 회원은 전 세계 개인이 아니라 각 국가들이잖아요. 아, 유엔이 회원국 위에 군림해서 프랑스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죠. 대신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고 분쟁을 조정하고 회원국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 로타리의 역할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 머릿속에 환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국제 로타리가 하는 구체적인 일은 명령이 아니라 조정에 가깝겠네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지시자가 아닌 연결자이자 조율자죠. 전 세계 클럽들이 로터리라는 같은 이름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공통의 규정과 정책의 틀을 만듭니다. 아, 틀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클럽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죠. 월드컵을 주관하는 피파가 메시 선수에게 다음 경기엔 이렇게 뛰어라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대신 옵사이드 규칙은 이거다. 월드컵은 4년마다 여기서 열자 같은 큰 틀, 즉 모두가 함께 뛸 수 있는 운동장의 규칙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어떤 클럽이 국제 로타리의 방침을 전혀 안 따르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사가 아니니까 강제로 해체시키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국제 로타리는 클럽을 해체시킬 수는 없지만 로타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즉 회원 자격, 차터를 박탈할 수는 있습니다. 아, 자격을 박탈할 수는 있군요. 네, 로타리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강제적인 힘보다는 우리는 로타리안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큰 틀의 방향성을 따르게 됩니다. 강압이 아닌 합의와 동의에 기반한 시스템인 거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로터리 재단, 더 로터리 파운데이션인데요. 이 조직 역시 국제 로타리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건 좀 비효율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국제 로타리 안에 재무팀이나 재단팀을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만들었을까요? 회사를 2개로 쪼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뢰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아주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회와 국민의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한 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부패의 위험이 커지겠죠. 로타리는 바로 그 점을 경계한 겁니다. 아, 일종의 권력 분립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돈을 내는 사람, 회원, 돈을 쓸 방향을 정하는 사람, 국제 로타리, 그리고 그 돈을 직접 만지고 관리하며 집행하는 사람, 로타리 재단을 모두 분리해 놓은 거예요. 아하. 국제 로타리가 소아마비 퇴치 같은 인도주의 사업을 하자라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로타리 재단은
회원들이 낸 소중한 기부금을 받아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고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든 정교한 신뢰 시스템이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낸 기부금이 엉뚱한 데 쓸 걱정을 덜어주는 안전장치인 셈이군요. 의사결정 기구가 직접 돈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재단은 독립적인 회계 감사를 받고 모든 재정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바로 이런 구도 덕분에 가능한 거였군요. 네. 세계적인 자선단체 평가 기관인 체리티 내비게이터에서 로타리 재단이 10년 이상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투명성과 신뢰성 덕분입니다. 의사결정과 재정 집행이 분리되어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이 구조가 없었다면 소아마비 퇴치 같은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파헤친 로타리 구조의 핵심, 요청하신 대로 헷갈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할에 따라 나는 동업자들의 네트워크였죠. 첫째, 모든 것의 시작은 로타리 클럽입니다. 여기가 바로 주인이자 활동의 주체죠. 둘째, 이 클럽들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묶어놓은 조편성이 지구와 존입니다. 상급기관이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죠. 셋째, 전 세계 클럽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연합체가 바로 국제 로타리입니다. 본사가 아니라 유엔처럼 규칙을 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돈주머니, 그게 바로 로타리 재단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구조의 본질은 결국 상명하복 대신 자율성과 신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 깊은데요. 이 구조는 의사결정이 조금 느리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한 구조라는 겁니다. 아, 안전한 구조. 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철저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독재자나 강력한 리더 한 명이 나타나서 조직을 한순간에 좌지우지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는 바로 이 느리지만 안전한 구조 덕분에 로타리가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창립자의 정신에 잃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같은 이름과 같은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속조를 조금 포기하는 대신 지속 가능성과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얻은 셈이죠. 이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는 조직의 구조가 단순히 업무 효율을 위한 도표가 아니라 그 조직이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자료는 이 구조가 신뢰와 지속성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move fast and break things, 빠르게 움직이고 부서라 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속도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현대의 많은 조직들이 120년 된 이 낡아 보이는 조직에 느리지만 안전한 분권형 신뢰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지금 무엇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나요? 속도인가요? 아니면 신뢰인가요? 어쩌면 이 낡은 조직의 구조가 우리에게 가장 현대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